나무정원의 책 보관소 우회의 관이에요. 7대 학파의 저서뿐만 아니라 외국의 철학서, 시가, 신앙서적도 있죠. 나무정원의 지혜를 구하는 국가는 그와 동등한 가치의 지식을 바쳐야 한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았어요. 에리트로케라모스 학파는 어떤 작가에게 원고를 빌렸는데 원본을 여기에 숨겨두고 사본을 돌려줬다고 해요. 그건 조금 무리한 것 같네. 네? 그렇게 완곡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강도질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혹시 나무 정원이 크렘노스 성을 약탈한 적도 있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크렘노스 성에는 사전조차 없다는 말도 있으니 어쩌면 도둑질은 면했을지도 몰라요. 우회에 관한 책은 너무 작다 하니 하나하나 읽어보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장서석판으로 필요한 자료를 새기네 오크마로 가져가서 연구하도록 하죠. 여긴 위험하니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좋겠어. 바닥에도 흩어진 두루마리가 있군. 세긴하는 동안 난 주변을 확인할게. 그럼 빠뜨리는 자료가 없을 거야. 아낙사 씨에 관한 자료인 것 같은데 기아켄 씨도 보는 게 좋겠어. 먼지가 정말 많네요. 이게 다 안학사 선생님이 받은 항의 편지인가요? 읽어보지 않아도 신을 무시하는 안학사는 존재 그 자체가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같은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배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학파를 설립한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낭독한 거였어요. 정말 티탄들이 신에 대한 인간의 인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이 만든 세계는 완벽해야 마땅하지만 엠포리어스는 무지와 추함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아낙사 씨답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 연설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심판대로 보내졌어요. 말만 심판이지 사실은 토론이었죠. 선생님은 나무정원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학자들의 규탄에 하나하나 맞서야 하셨어요. 첫 번째 질책은 이거였어요. 티탄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산과 바다가 그들의 걸작이라는 걸 인정하는가? 내가 아낙사 씨의 입장에서 대답해야 하는 거야? 신화에 나온 대로 바다, 하늘, 대지가 모두 그렇게 대답했다면 고통받을 일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불을 쪼는 역사를 예로 들며 인간도 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셨죠. 그 대답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반대자들은 두 번째 규탄을 이어갔죠. 영혼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영혼을 더럽히고 신이 증오할 만한 거래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가? 정말 엄숙한 규탄이네. 아낙사 씨가 그런 일도 했었어? 선생님은 혼자일 때조차 안대를 계속 끼고 계세요. 선생님이 한쪽 눈을 연금 재료로 사용한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모든 인간은 케파의 가호를 받아요. 신의 피를 받은 황금의 후예는 더욱 그렇고요.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신을 모독한 거나 다름없죠. 다행히 증거가 없어서 이 규탄은 결국 흐지부지 끝났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도전자 한 명 한 명과 토론을 벌이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학자가 질문을 던졌죠. 아낙사고라스, 그대는 신을 존경하기는 하는가? 선생님은 몇 초간 침묵하고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전 티탄이 위대한 존재여야 한다는 걸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군. 결국 티탄이 위대하지 않다는 뜻이잖아. 네, 그 소란이 어떻게 잠잠해졌는진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결국 나무정원에 남으셨어요. 이단으로 여겨졌지만 자신의 연구를 계속 이어가셨죠. 아참!
이 항해 편지를 보니 나무 정원에 어떤 곳이 떠오르네요. 어쩌면 석판으로도 찾을 수 없는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근석 사이에 있는 안학사 선생님의 연금술 실험실이죠. 나무 정원의 장소 방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코앞에 있는 자료가 누락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비밀인데 7편인 중 유명무실한 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현인에게는 방해받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금지구역이 있어요. 아무리 우회해관 관리자라 해도 금령을 깨고 현인의 과제를 수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무정원이 이 지경이 됐으니 금령을 살짝 깨도 괜찮겠죠? 죄송해요, 안학사 선생님. 정말 복잡한 수혜네. 정말 대단한 끈기야. 그 끈기로 검은 물결 속에서 살아남는다면 좋겠군. 여기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연금술 재료, 법진 도안, 심지어 금령의 봉인조차 안 보여요. 검은 물결에 전부 파괴된 걸까요? 오는 길에 방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이유가 있었군. 전에 여기 와본 적 있어? 아니요, 근처에 온 적도 없어요. 연금술은 매우 위험한 데다 안학사 선생님도 이상한 재료를 좋아하시거든요. 멀쩡히 들어갔다가 먼지투성이나 폭탄머리로 나오시는 걸 자주 본 학생들은 자연히 여길 멀리했죠. 저 책장만 유일하게 멀쩡하네요? 어떻게 된 거죠? 오크마 사람들하고 저잖아요? 저도 선생님의 연구 대상이었던 걸까요? 이 기록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 안학사 씨는 특히나 황금의 후예에게 흐르는 신성에 주목했고 영웅들의 배경을 자세히 조사한 것 같아. 카스둥이만 있었다면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카스둥이도 자신의 출신을 궁금해하니까요. 누스페르마타 학파가 만든 약 중에도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있으니 장생하는 황금의 후예를 연구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 선생님의 목표는 약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황금피의 유래와 원리를 밝히는 일이었네요. 안학사 씨는 연금술로 황금의 후예의 몸속에 흐르는 황금피를 더 순수하게 만들어 신성에 다다를 생각이었던 것 같아. 순수의 극치에 다다른다는 게 이 뜻이겠지. 하지만 티탄의 창조물과 인체를 모두 연금술의 재료로 삼은 건 광기 어린 행동인 것 같아. 청룡둥이 씨,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여길 보세요.
제일 걱정했던 일이 역시 벌어지고 말았네요. 제 추측도 점차 확신으로 바뀌고 있어요. 안학사 선생님은 영혼 연성 연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연금술로 인간의 영혼을 다시 연성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선생님의 비밀 연구이자 다른 사람한테 숨겨야 했던 모독적인 실험이에요. 선생님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들보다 이 실험이야말로 진정한 신에 대한 모독이죠. 설마 왜 그래? 혹시 기억나세요? 검은 물결이 닥쳐왔을 때 나무 정원은 본래 세르세스님의 불씨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사고가 일어나 안학사 선생님도 순도하셨고요. 그런데 세르세스가 그의 몸을 빌려 아나사 씨를 부활시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지. 맞아요. 그런데 안학사 선생님과 이성의 불씨가 합쳐진 게 사고가 아니었다면요? 무슨 뜻이야?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검은 물결이 닥쳐오고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어떤 대가를 치르든 그 가설들을 검증하려 하겠지. 맞아요. 검은 물결이 침입했을 때 선생님이 계몽의 왕좌로 가신 진짜 목적은 연금으로 티탄의 불씨와 융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성공한 건가? 아니요. 이후의 반응으로 볼 때 선생님도 지금 상황을 예상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세르세스님이 비슷한 결정을 내릴 거라곤 생각 못하셨겠죠. 연금술식에 관한 원고를 가져가신 건 아직 연구 중이라는 뜻일 테고요. 다른 목적을 위해 가져간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목적이랄 게 뭐가 있나요? 이제 세상에 남은 티탄은 고작 설마 만물이 완벽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게 하려면 창조물의 원리를 파악해야 한다. 아나사 씨가 오쿠마에 있는 지금 그의 목표는 개팔이야. 선생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가짜 맞죠? 그야 당연히 가짜지. 이건 교육 장치이자 별 볼 일 없는 마술일 뿐이야. 오늘날 낮과 밤은 질서를 잃었어. 너희가 별 하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문학자들이 티탄의 기적을 빌려 광선을 바꾸고 과거의 밤을 이곳에 투영한 거지. 거룩한 도시의 하늘이 개팔의 여명 기계로 밝혀진 것처럼 말이야. 그럼 오크마의 하늘도 가짜겠네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안학사. 아이들만의 마술의 장막을 걷어내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다. 인간은 정말로 무지한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말이야. 이건 자기 기만이에요. 사람들은 케팔의 창세 신화를 신봉하고 사제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죠. 하지만 선생님과 전 우매함의 동굴 속에서 깨어났잖아요. 저희는 스스로가 티탄이 규칙을 세운 세계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게 그들이 투영한 별하늘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허구의 긴 밤을 바라보느니 영사기를 조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나요? 안학사, 네가 내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준 지도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난 수많은 밤 동안 내 추론과 허황된 생각을 기록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그것들을 불태웠단다. 왜요? 단지 그 기록들 때문에 저희가 화형대에 오를 것 같아서요? 난 베네라티오 학파의 현인으로서 뿌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거목과 연결되어 있어. 내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나뭇가지와 잎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무 그 자체를 흔들게 되지. 그러나 난 죽을 날이 머지않았어. 황금피와 영혼에 대한 생각을 직감적으로만 의심할 뿐 현실적으로 뭔가를 시도를 해볼 수 없지. 쟤네 황금피가 희박한 상황에서 본래 증명할 수 없는 가설에 대해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때가 됐으니 제게 필요한 걸 전부 주세요. 선생님을 대신해 이 위대한 업적을 완성할게요. 물론 나도 그럴 생각이었단다. 다음 현인 회의에서 너에게 필요한 권리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마. 이만 가보거라. 너만의 학파를 만들 준비를 하고 우리가 대체 무엇인지 밝혀내 세상의 진리를 정복한 자가 되거라. 그래서 사람의 아이여, 지금껏 케팔의 빚만을 받으려고 애써온 게 신에게 질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지? 맞아. 내가 무지한 드로마스였다면 이런 위대한 힘 앞에서 납작 엎드려 신이 내릴 신탁만 기다렸을 거야. 다만 안타깝게도 난 두 발로 걷고 지혜와 존엄을 가진 인간이지. 솔직히 한마디만 할게. 이렇게 현저한 힘의 격차 앞에서 인간인지 드로마스인지 그게 큰 차이가 있을까? 너도 스틱시아인 이야긴 들어봤겠지. 그들은 무섭게 덮쳐오는 바다를 보며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어. 성난 파도에 맞설 만한 둑을 쌓고 광기 어린 파구사에게 족쇄를 채웠지. 세르세스, 사람들은 날 신을 모독하는 자라고 불러. 그렇다고 내가 신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보기에 티탄은 그저 인간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힘일 뿐이지. 그래? 티탄과 맞먹는 힘을 갖고 싶다면 신탁에 따라 실현에 도전하면 되잖아. 티탄의 신령만 장악하는 건 너무 피상적이지. 내가 장악하려는 건 생명의 근원의 법칙이자 영혼의 본질.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야? 네 덕분에 죽음은 영혼의 끝이라는 사실을 여러 현상을 통해 검증했어. 하지만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법이지. 영혼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게 내 계산식에 남은 유일한 미지수야. 말투를 보아하니 이미 어느 정도 추측한 모양이군. 아니, 이미 결론을 얻었어. 조금 전 죽음의 여정에서 두 눈으로 답을 똑똑히 봤거든. 안학사 선생님, 저 왔어요. 그분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니 괜한 일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답을 바로 주지. 하지만 등가 교환의 원칙에 따라 너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해. 좋아요. 대가가 뭔지도 궁금하지 않나? 죽음의 티탄에 대한 진실과 그분의 목숨에 대한 일이에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생명을 구할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죠. 좋아. 그럼 공연을 시작하지. 잠시만, 잠깐 말 좀 끊을게. 그러니까 타나토스가 있는 곳과 우리가 대체 무엇인지를 동시에 증명하려는 거야? 첫째, 난 내가 줄곧 인지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표면적으로 두 명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지. 하지만 논리는 같아. 영혼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서술일 뿐이지. 둘째,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 죽음의 여정에 답이 숨겨져 있었거든. 선생님, 저승에 가신 거예요? 그래, 지금의 난 산송장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영웅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기억나, 세르세스? 내가 본 그 대화 속에는 너도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었지. 그건 죽기 직전 네가 만들어낸 환상일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지. 그건 네가 아니라 나무 정원의 7현인 중 한 명인 칼립소니까. 칼립소? 그 이름은 내가 이 소녀 앞에서 멋대로 지어낸 가명인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지? 7편이는 더 우스운 소리지. 정말 내 나무 그늘에 가호를 받은 현인이라면 내가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어. 나무 정원의 과거에 대해선 너도 잘 알잖아? 아무래도 영혼의 낙인 찍힌 기억까지 전부 잊은 모양이네. 머리를 굴려서 잘 생각해봐. 이 모든 일이 망자의 영역에서 일어난 거라면 그들도 분명 과거 누군가의 영혼의 모습이었겠지. 산 사람은 절대 이 땅에 발을 들일 수 없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 특히 좀 전에 언급했던 칼립소는 세레세스 너와 똑같이 생겼는데 넌 왜 그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 답은 아주 명확해. 세상을 떠난 그 영웅들은 신이 되기 이전의 티탄들이야. 신들은 갑자기 탄생한 조물의 거장이 아니라 인간과 다를 바 없고 인간에서 진화해온 존재지. 왜? 답이 실망스러웠나? 당연하지. 말하는 이만 못한 대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정말 본래 사람의 아이였다면 너희 같은 사람의 아이는 또 어디서 온 거지? 게다가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그걸로는 타나토스의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저희는 어떻게 그를 찾아야 하죠? 다들 이렇게 말할 걸 예상했지. 내겐 자신이 있어. 차라리 눈앞에 있는 이 지고지상한 신에게 설명을 부탁하지. 네가 티탄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인간은 본래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어. 그건 신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모든 게 쉽게 해결돼. 답은 아주 간단해. 네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케팔로 다시 탄생해 그의 방법대로 세상 만물을 다시 만들면 그만이잖아? 히아킨과 다낭시로부터 아낙사가 케팔의 성체를 건드리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수했어요. 케팔이요?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그런 불경스러운 일을 원로원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럴 리 없지. 정말 명실상부한 대배우군.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야. 죄송해요. 자책할 필요 없어. 오히려 좋은 소식이니까. 원로원의 동맹이 충성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아낙사의 야망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지금으로선 카이니스가 설치한 함정을 파악하고 하나씩 잘 대처하기만 하면 돼. 반신의회는 오크마 정치의 중심지. 그 중요성은 절대 창세의 소용돌이에 뒤지지 않아. 내 사명이 끝나면 언젠가 이곳은 사냥신의 전쟁터를 대신하여 너희의 다음 난관이 되겠지. 아직 시간이 많으니 하루빨리 이 무대에 적응하는 게 좋을 거야. 황당하군. 황금의 후예의 지위는 원로원이 부여한 건데 그걸 함부로 여기다니. 사람들의 눈빛이 엄청 날이 서 있네. 오랜만이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마이데이모스가 칭찬을 아끼지 않던 용사가 이런 모습이라니. 오랜만입니다, 크라테로스님. 어쩐 일로 이렇게 급하게... 쉿, 목소리를 낮추게나. 거짓 웃음을 짓고 있는 저 하이에나들이 보이나? 카이니스 대신 더러운 일을 하는 놈들이지. 동족에게 놈들의 발을 묶어두라고 일러뒀지만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말게. 괜히 한바탕 사륙을 벌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지. 죄송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젯밤에 천둥 소리를 들었나?
뭐라고?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양해 부탁드려요. 천둥 얘기를 계속해 주시겠어요? 천둥 소리는 분쟁의 봉화일세. 마이데이모스가 보낸 메시지지. 그가 오크마로 던진 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네. 불을 훔치는 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조심해. 역시 전에 크렘노스 경기장에서 놈의 숨통을 완전히 끄는 게 아니었군요. 자네들이 알아야 할 소식이라고 생각했네. 크렘노스인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 맞서 싸울 때가 되면 언제든 날 찾아오게나. 감사합니다. 아글라이아님에게도 바로 전달하죠. 그 여자에게 조심하라고 전해주게. 독사 같은 카이니스가 요새 아주 수상해 보이니 말이지. 카이니스의 앞잡이들이 점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 크렘노스인 내부에 잠입해 혼란을 일으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지.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건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겠군. 저흰 상황을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정보 감사해요, 크라테로스님.